예, 안녕하십니까.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을 저렇게 켜놓고, 자, 그 25년 정민물권법 신탁법 33페이지 보십니다. 물권의 효력. 물권의 여러 종류가 있고, 앞에서 봤죠. 각종의 물권에는 특유한 효력이 있다. 그 특유한 효력은, 각종 물건의 특유한 효력은 각각의 물건, 즉 점유권, 소유권 각각에 가서 보는 거고, 물건은 물건을 배타적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공통된 효력을 가지는 게 있는데, 그게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다라는 것. 먼저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이란 동일물 위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권리가 먼저 우선하여 보호받는 효력을 의미한다는 것. 이는 특히 경매에서 배당 문제나 경매 실행에 의하여 인수되는 권리나 소멸되는 권리의 결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의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을 하기 때문에 동일물 위에 같은 종류의 동순위 물건이 같이 성립할 수 없다. 법상 이 민법책은 A 소유임과 동시에 B의 소유이기도 하다. 이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지분 비율로 A에게 2분의 1 지분이 있고 B에게 2분의 1 지분이 있다. 요거는 되겠죠. 또 딱 붙어 있는 책 한 권 요걸 놓고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A 소유, 10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는 B 소유, 이런 식의 것도 안 된다는 거, 관념을 잡아야 됩니다. 채권적 약정이야 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립 불가능한 물건이 동시에 둘 이상 있을 수 없다. 즉 양립 가능한 물건은 동일물 위에 2개, 1000개도 존재할 수 있다. 이때 우열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의 문제이다. 양립 가능한 물권 상호간 선순위의 우선원칙, 점유권을 제외한 이종 또는 동종의 물건이 동일한 물건 위에 둘 이상 성립하는 경우에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선순위의 물건이 후순위 물건에 우선한다.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재단권은 동일물 위에 2개 이상 수천 개도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재단권이 우선한다. 같은 종류의 물건이 아닌 양립 가능한 경우 전세권과 저당권, 지상권과 저당권에는 동일물 위에 같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 간에도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한다. 동일물에 대하여 배타적 효력이 있는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동일 토지 그 부분 전부에 대한 A의 지상권, 그 똑같은 부분 전부에 대한 B의 전세권,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지상권 자체, 전세권 자체가 배타적 물건이기 때문에, 물론 동일 토지 일부분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다른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이때는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지상권과 전세권이므로 우열관계가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 배타성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으며 현실의 사실상 지배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취득과 상실은 점유라는 외관과 운명을 같이 하며 권리의 우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점유권은 본권과 병존하여 존재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점유권이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등으로 성격을 달리하여 병존할 수 있다. A 소유의 자동차에 B, C가 탈 수도 있죠. 공짜로 탈 수도 있고 돈 내고 탈 수도 있고. 어쨌든 A는 소유자이면서 점유하고 있고 B, C가 그냥 빌려 타는 거라면 사용차주로서 점유하고 있는 거고, 대가를 지불하고 타는 거라면 임차인으로서 점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때 B, C 점유 병존하고 있죠. 그때 사용대차나 임대차 점유 매개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면 B, C 직접 점유, A도 그때는 지금 현재 소유자이면서 그 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죠. 중첩적으로. 선순위
우선 원칙의 예외, 제한물권 소유권은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제한물권 자체가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죠. 따라서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채권에 우선한 효력, 이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은 채무자의 파산 시 소유자의 환치권이나 담보권자의 별채권 등과 관계가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경매 등 강제집행 시 배당 문제나 제3자 이의 소 등과 관련하여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 물권과 채권에 대한 우선 원칙, 어느 물건을 목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그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배항력 있는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민법상 채권에 불과하지만 등기되거나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이 임차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해서 배항력을 취득한 때에는 그 이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는 것. 가등기가 준 채권,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은 가등기를 갖추면 뒷날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유되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경유되면 이 부동산 물권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를 순위로 하여 우선 보호받게 된다라는 것. 물권 변동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의 순위 보전적 효력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상가건물임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 우선특권, 재보상금 청구권, 퇴직급여보장법상 최종 3년분 퇴직금, 상법상 각종의 우선특권, 당해세 우선특권은 채권이지만 민법의 특별법에 의해서 민법상 물권에 비해서 우선 보호하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들 우선 특권, 이걸 특별법상의 법정 담보 물권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의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없으면 물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물권 보호되게 된다는 것. 물권적 청구권의 기능,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물권에 기인한 청구권이다. 물권의 효력이죠. 사유재산권의 보장적 기능과 자력구제권의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 민법 규정과 확대 적용. 민법의 규정, 우리 민법은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해 두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권에 준용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제한물권의 성질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다른데 점유를 요소로 한 지상권과 전세권은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모두가 준용되지만 점유할 권리가 없는, 즉 점유를 본체로 하지 않는 재산권과 지역권의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만 준용되고 있다는 것. 다음 유치권과 질권은 물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 유치권에는 없는 이유가 로마법에는 유치권이 채권 쪽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채권이라면 물권의 청구는 인정될 여지가 없죠. 그 조문을 그냥 물권법에 들고 오면서 좀 연구를 해가 인정할 거냐 말 건가 이런 걸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조문만 들고 와가지고 물권에 다 보니까 조문상에는 유치권 자체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 규정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질권은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의 청구권 준용 규정이 없는데 이걸 학자분들께서 입법의 불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질권에는 해수상 물권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라는 거. 물론 유치권과 질권은 점유를 본체로 하므로 점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본권이 있나 없나 그건 일단 불문하고 점유가 있으면은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본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표를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위에
말들을 확대 적용, 물권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물권의 정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판례는 법인의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자는 허위의 가등기나 본등기에 대하여 직접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이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권의 지원권의 종류, 물권적 반환 청구권,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거부됨으로써 물권 침해를 받고 있는 물권자가 점유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는 거. 그때 점유를 정당화할 본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소유자의 반환 청구권이 배제되겠죠.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 침탈 및 반환 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행사가 방해되고 있다면 방해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 현재 방해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차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물권 청구권의 성질, 특질, 순수한 채권도 순수한 물권도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물권의 작용, 물권의 효력이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청구이므로 채권이라는 개념가 있으나 이는 물권의 작용이나 채권과는 구별되는 독립한 청구권으로서 순수한 채권도 아니고 물권도 아니다는 거지.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이고 제3자에게 행사할 수가 없죠.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인데 특정인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권 침해하는 자 누구에 대해서라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성질이 물권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 독립된 청구권이다라는 것. 이때 물권의 청구권은 청구권이라는 측면에서 채권과 유사한 성질이 있으므로 387조 이하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이행지체, 389조 이하의 이행강제 방법이나 460조 이하의 채무변제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허용된다면 유추적용된다는 것. 물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다. 물권자라야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물권에 독립하여 이전 소멸하지 않으며 독립하여 양도할 수도 없다. 어쨌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라야 누리는 거니까 분리 양도가 안 된다는 거. 판례도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요구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이를 행사케 한다는 것은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인 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고, 또한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 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런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주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여서는 아직 소유권이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 점자에 대하여 이 사람은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따라서 채권자에 불과하고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직접 자신 소유권 등에 대하여 명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어떤 사람의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기출한 권리이므로 다른 사람의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채권자 때 유권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 적용 여부,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지원권의 경우 제척기간 규정이 있으므로 이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고 제척기간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이고, 소유권이 항구적 특질을 가지므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지원권은 소유권이 존재하는 한 행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제한물권에 의한 물권적 지원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인데, 판례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양도담보 설치자의 말소 청구는 실질적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지원권이므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소유권은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되므로, 즉 유인설에 따르면 당연히 복귀되므로 이때의 매도인의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최근에는 물권적 청구는 성질상 물권이나 채권과는 독립된 청구권이지만 그 행사에서 물권의 의존 또는 부정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적 청구는 물권과 독립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고, 참고로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은 소유권과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것.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 요건,
물권적 청구권자, 방해에 해당한 물권을 현재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자로 민법은 점유권자와 소유권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 준용하고 있다. 앞에서 본 거 확인하는 겁니다. 지상권과 전세권의 점유를 수반한 것이므로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뿐만 아니라 반환 청구권까지도 준용되고 지역권과 재단권은 점유를 본체로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유치권과 점유권에는 유치권과 질권, 거기에는 점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고 질권에는 본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 즉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했고 4번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하려면 물권적 권리자이어야 하므로 선등기 명의의 명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명의자 시효 취득하였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의한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최종 명의자가 시효 취득해버렸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완벽한 소유자가 된 거죠. 물권 실현의 장애, 물권 내용의 실현이 이미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되고 이때 침해자의 고의가 실은 요건이 아니다는 거. 물권의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침해자의 고의가 실은 요건이 아니다. 만약에 침해자의 고의가 실이 요건이다라고 한다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고의가 실은 불문하고 자기 건 줄 알고 내민법책을 가져간 사람, 그 사람한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물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원인을 현재 자기의 사회적 지배 범위에 둔 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따라서 불법 점유를 취득한 자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부당하다는 거. 당연히 침해자에게 고의가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더불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권 청구권 행사의 내용, 물권 침해 원인의 제거,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반환 청구를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의 점유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에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물권의 침해가 장래에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하여 방지할 필요가 있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따른 비용 부담의 문제 이에 대한 학설로서 물권의 청구는 언제나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비용은 항상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청구권을 물권의 청구는 물권의 침해 상태를 물권자가 스스로 제기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용시키고 비용 부담의 문제는 불법행위, 계약법, 기타 책임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며 양당사자 모두에게 기적 사유가 없으면 공동 부담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되고 있다. 판례는 물권의 청구권의 본질을 행위 청구권으로 보고 비용 부담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한다는 것.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나오니까 내 집 대문 바로 앞에 누가 차를 세워놨어. 나가려면 차 치우라 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치우라 전화 걸어가지고 치워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기름값 줄 테니까 치워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 물건을 침해하고 있는 자 너가 돈 들여서 치우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래 그렇게 봤는데 최근의 판례는 민법 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예방 행위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려고 예상되는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 행위 또는 방해 예방 행위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 214조에 규정된 것은 아니다. 소유자가 민법 214조에 의해서 방해 배제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침해가 종결된 경우에 피고의 기책 사유 유무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남을 뿐이고 방해 제거 청구권이 대상이 될 수 없고 향후 소유권에 의한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유자는 방해 제거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명하는 집행 권한을 받아 상대방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강제 집행하고 그 집행 비용을 상환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에 방해 예방 조치를 위한 비용을 본안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 이 판례는 비용 부담은 물권적 청구권자의 손해에 대한 기책이 있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의 근거는 물권적 청구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집행 비용 문제로 보는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물권적 청구권은 보충적 권리가 아니고 다른 청구권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민법책을 빌려줬다고 봅시다. 민법책을 빌려주었을 때 그 빌려 쓰기로 한 기간이 끝났으면은 빌려 쓰는 계약, 뭐 임대차일 수도 있고 사용대차일 수도 있는데 그 계약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청구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경합한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 소음으로 인하여 병원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상 수익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의하여 소음 피해 재가나 예방을 위한 유지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일인에게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청구권이 경합하는 수가 있다. 조금 전에 봤죠. 임대차 관계 끝나고 나면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청구권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 있다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있다라는 거. 또한 건전한권에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의하여 비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건전한권 설정된 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종전 소유자도 건전한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비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 될 것이다라는 것. 앞에서 이야기했죠.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분리 양도가 안 된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물권에 대한 침해가 불법 행위도 구성하는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한다. 이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에서도 봤습니다. 갑의 소유물을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적으로 침해하여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을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대방이기도 하겠지만 을이 불법 점유시대가 물건을 병에게 이전한 경우 병에게 특별한 권리 취득 요건이 없다면, 권리 취득 요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권리를 세개버릴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현재 물건을 침해하고 있는 병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상대방의 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했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 고정도 하시고 동그라미 5번 정당한 권한 없는 점유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되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가겠지만,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내 걸 돌려달라 물권 청구권 행사하면서 그 이익을 누린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고 가야 되겠죠. 불법 원인급여와의 관계. 불법 원인급여를 한 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반환 청구권이 원소유자에게 없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기속하게 된다라는 것. 근데 뭐 배달 사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뇌물로 공무원 C에게 주라 했는데 B가 그냥 자기가 착복하는 거지. 그때 A는 돌려달라 할 수 있는가? 어쨌든 반사회적 원인에 기인해서 제공된 원소유자에게 반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거. 뭐 뇌물로 제공된 물건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제92번 거기에 있는 010-3661-0407로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